자,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3번 문제. 자, 3번 그림은 빗면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력고 수평인 직선 레일 따라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해봤습니다. A와 B는 고정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축이라고 합니다. A점과 B점 해놨습니다. 여기 뭐 솔레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뭐 감경인데요.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가 서로 같다? 같으리가? 맞죠. 우리가 지금 자석을 볼 때 N극이 S, NS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 대충 뭐 이렇게 코일이 감긴 것 같은데요. N극이 다가옵니다. 오지마 N 잡고 유도 전류 잡으면 이런 식의 유도 전류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A를 지날 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하면 B를 지날 때 이렇게 NS 되잖아요. N 잡아야죠. 유도 전류 잡으면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유도 전류 세기는 했어요. 지금 이게 수평면에서 쭉 가지 않습니까? 그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고 B에서의 속력은 좀 더 느리게 되겠습니다. A에서의 유도 전류 세기가 더 크고 B에서는 유도 전류 세기가 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지낼 때가 더 크다가 니은 맞죠? 이해됐어요? V도 속력도 A야 알고 B를 볼 때 A점을 지날 때 속력이 더 빠르고 그로 인한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세기 역시 A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건 별표 쳐놓을까요? 솔레노이드가 에 의해서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했습니다. A를 지날 때 오른쪽 오는 것은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 자기력은 운동 방향의 왼쪽입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쪽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S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S가 가는 걸 또 막아줘야 되잖아요. M 이렇게 잡잖아요. 그지? 오른쪽 가는 걸 또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F 자기의 방향은 어쨌든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입니다. 자석에 걸리는 자기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자석이 오른쪽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자기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D건 A, B를 지날 때 자기의 방향이 반대다? 아니요.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인 건 유도 전류의 방향과 반대일 뿐이지 자석의 자기와 자기의 방향 같은 방향입니다. 또 다른 질문? 5번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에 있는 영희에 대해서 구간 A에서는 0.6c 등속 운동한 후 속력이 변하여 다시 구간 B에서 또다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영희가 측정할 때, 자, 영희라는 사람은 정지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정지에 있는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 볼 때 시간이 저 사람은 더디게 가네라고 시간 팽창을 소득한다 했습니다. 철수의 시간은 A에서가 더 느리게 간대요 했습니다. 구간 A에서 더 느리게 간대요. 그 말은 뭐야? A는 속력이 더 빠른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구간 B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느린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 쪽에서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철수의 시간 A에서가 더 느리게 가고 우주선의 길이는 각각 LA, LB 여기가 볼 때 더 빠르게 가니까 길이 우주선 길이가 더 짧게 느껴지죠. LA의 길이, LB의 길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A의 길이가 더 짧게 느껴지겠습니다.
L1이라고 했군요. L1과 L2를 볼 때 L1의 길이가 더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영희가 측정합니다. B에서 우주선의 속력은 했습니다. 이게 0.6C였거든. 더 느리게 됐답니다. 0.6C보다 더 크다? 기억 아니죠. L1의 길이가 더 짧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이현익이 괜찮네요. 그러면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A에서가 더 빠르게 간다. 철수가 볼 때는 영희가 반대로 0.6C로 가는 거잖아. 그치? 철수가 볼 때도 A 구간에서 볼 때 영희의 시간이 더디게 가네요 라고 얘기할 것이겠습니다. 영희의 시간은 A에서 측정할 때가 더 느리게 간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등속이면 자기가 등속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마찬가지겠네요. 철수가 A에서 구간 A에서 더 빨리 가니까 영희를 볼 때 영희가 좀 더 홀쭉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서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길이가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패러독스의 해결은 나중에 가속 운동을 하는 이 실제로 가속을 받은 게 누구냐에 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나중에 설명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5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15번 문제요. 15번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에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빛 XYZ를 내는 LED를 비췄습니다. XY를 동시에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었고 YZ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진동수를 따져볼 때 했습니다. 빛의 3원색이 누구예요? 빨간과 초록과 그리고 파랑입니다. 흔히 R, G, B라고 해주죠. 이해됐습니까? 진동수에 대해서 광전 효과를 통해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림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Y와 Z에 대해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그지? 반면 X하에 대해서는 나왔답니다. X가 파랑이었겠네요. 한계 진동수가 F제로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가 파랑과 초록 사이에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즉 파랑에 대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해봤어요. Y는 Z보다 파장이 길답니다. 예, Y가 빨강이겠네요. 파장이 더 긴 거. Z가 초록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금속판에 X, 파랑을 비추면 예,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우리의 이제 시세포 중에는 원뿔 세포가 적원뿔, 녹원뿔 그리고 청원뿔 세포가 있는데요. 원뿔 세포 중 청원뿔 세포가 Y에 반응하는 정도가 제일 큽니까 했어요. 청원뿔 세포는 X가 더 크죠. 이해됐습니까? Y와 Z의 세기를 조절하면 노란색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얘 빨강과 초록이 1대1로 섞으면 뭐야? 얘가 1대1로 섞으면 노랑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Y와 Z를 1대1로 섞어서 노랑을 만들 수 있다. 되셨나요? 빛의 3원색 다 알죠? 아직 모르는 사람 있는가? R 빨강입니다. G 초록이죠. B 파랑색입니다. 빨강과 초록을 1대1로 섞었어요. 뭐라고? 여기가 노랑 나오죠. 초록과 파랑이면 청록색 나옵니다.
빨간 거 파랑이면 자홍색이라고 부르죠. 3개 다 섞으면 흰색입니다.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빛의 삼원색 말고 물감의 삼원색 있잖아요. 그거는 요거 세 놈이죠. 이랬어요? 물감의 삼원색을 3가지 다 섞어버리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예, 검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15번 검정과 이해됐습니까? 특정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 대해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됐나? 다른 질문? 9번이요. 9번 문제요. (9번) 그림과 같이 X축선상에 고정된 점전화 A, B, C가 있었답니다. A, B, C가 있었답니다. 그림 P점에서는요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P점은 A하고 C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가 된답니다. 그리고 B와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B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라고 합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소 해봤네요. A와 C로 인해서 P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뭐 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그냥 1씩 놓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 되겠습니까? 우리가 C를 플러스 1쿨롱으로 다시 A를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몇번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A하고 C에 의해서 전기장이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는 쿨롱상수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9쿨롱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은 여기서 전기장 세기가 제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가 플러스 1쿨롱, C가 마이너스 9쿨롱이면 거리비가 1대 3이 되면서 제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Q점에서 전기장이 쓰인 Q점에서의 물었군요. 다음 Q점에서는 P점, Q점 이쪽이 Q점이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Q점에서는 BC에 의해서 Q점에서는 B와 C에 의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라고 해놨네요. 자, 그렇다면 C에 의해서는 왼쪽으로 향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B에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어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 전기장이 훨씬 더 크게 되어야 합성해서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를 볼 때는 C보다는 B가 훨씬 더 큰 전하량이 되었어야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A는 양전하고 하면은 얘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P점에서 AB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A와 C가 합성해서 제로가 되니까 B에 의해서 나가는 왼쪽 방향이면 이해가 되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A를 플러스로 놓고 해서 그런데요. A를 마이너스로 한번 넣어볼까 싶습니다. A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쿨을 잡을 때 C가 플러스 9쿨롱을 잡았을 때 P점에서 1과 3의 거리비니까 여기서 전기장이 제로가 될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점 Q점에서는 B와 C에 의한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Q에서 자, 잠깐만. 조금 아직 덜 읽었네요. 아직 조금 덜 읽었네요. 지금 A, B, C가 있고 P점에서는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였고요. Q점에서는 A, B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였습니다. Q점에서는 A, B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빼먹고 문제 풀었네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저것처럼 A가 플러스 1쿨롱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9쿨롱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A와 C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제로가 있고 Q에서는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A에 의해선 이거에 B에 의해선 반대로 마이너스야. 그래서 전기장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B와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둘 다 왼쪽 방향이니까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A를 플러스 1쿨롱 삼으면 얘기가 안 맞다는 얘기네요. 그럼 A를 마이너스 1쿨롱, C가 플러스 9쿨롱 잡았을 때 그러면 P에서는 전기장이 제로가 될 것이겠고요. 되겠습니까? 다음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Q점에서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를 삼아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해서는 나가는 방향에 의해서 제로가 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얘 플러스는 1쿨롱보다는 좀 작은 1쿨롱보다는 작은 크기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마 9분의 3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얘기가 맞겠네요. 그지? 그러면 이제 B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X방향, BC에 의한 장의 방향이 오른쪽 X방향인 것도 얘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예, 전하량의 조건은 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개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전하의 크기는 C가 더 크다. 누구보다? A보다 B보다 더 크다. 맞죠? 전하의 크기는 C가 B보다 더 크다. A는 양의 전하다? 아니요, A는 음의 전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 P에서 AB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P에서는 A하고 C가 합성해서 제로가 됩니다. B가 플러스다 보니까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ABC의 전하의 크기에 대한 정보들, 부호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어요? 조건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먼저 읽어가지고 국어 해석이 좀 늦었습니다. 됐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될 거 뭐 있을까요? 16번 문제요. 16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A, C에 연결해서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교류 전원이 있었고요. 이쪽에 저항 R이 일단 먼저 있었어요. 먼저 A에 연결했는데요. A에 연결하면 일반적인 저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스위치 A에 연결한 상태에서 F0든 EF0든 어쨌든 저항 RR에 대해서 똑같은 전압이 걸리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저항 RR에 대해서. 그래서 F0일 때 측정된 전압이 V0라고 했는데요. A 연결. 그리고 VR, F0 진동수든 EF0의 진동수든 이 값은 서로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V0의 전압이라 했으니까 이게 2V0의 전압이죠. 전압계가 이렇게 전압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한테 걸린 전압을 측정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되셨나요? 일단 스몰 a 연결로 저항 RR 두 개가 되어 있고 전압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요 놈에 걸리는 전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일단 먼저 봐주십시오. 되셨습니까? 그 다음 B 연결했습니다. B는 누구한테 연결된 겁니까 하면 코일에 연결된 겁니다. 근데 F0의 진동수에 대해서 이것도 V0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이 코일에 의한 XL 값이 2파이 FL로 표현되는데 저항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진동수를 2배 높여요. 진동수가 높아지면 이 저항 효과가 커집니다. 저항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이쪽에 걸릴 전압이 더 크게 먹히게 됩니다. VL이라고 써놨죠.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콘덴서에 연결합니다. C 연결은 콘덴서 축전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축전기에 연결해도 이거는 V0로 합니다. 역시 축전기에서의 저항 효과 XC 역시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이번엔 진동수를 2배 높였습니다. 저항 효과가 작아집니다. 저항 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은 요 콘덴서에 걸린 전압은 작아지게 됩니다. VC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EF0일 때 VR, VL, VC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VR 대비 VC 값은 작죠? VL 값은 더 크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교류의 진동수가 커지면서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더더더 많이 방해했고 축전기는 오히려 더 잘 통과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16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교류 전기의 진동수가 커지면 하는 부분이에요. 교류 전기의 진동수가 커진다 하더라도 저항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었고, 코일이면 저항 효과가 더 커져요. 알겠습니까? 저항 효과가 더 커져서 뒤쪽에서 먹을 전압이 커진다. 반면 축전기는 저항 효과가 작아지면서 뒤쪽에서 먹을 전압이 작아진다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자, 16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될 거 뭐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 해봤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다 안 된 것들 더 뒤에 풀어야 되는 게 있다는 것들은 다음번에 또 해보시고 75쪽 넘어갑니다. 이제 2015년도 3월 걸로 풀어볼게요. 시작하십시오. 갔다 오세요. 네, 다녀오세요.